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 교과서 263쪽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단원으로 왔어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 확률,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인가 상상을 하시면서 그걸 세는 거예요. 세다가 아까 센 걸 또 세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그러니까 겹치게 세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빠짐없이 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막 이제 어려울 만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번 시간 끝나고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뭐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해한다. 이게 두 가지 법칙을 배우는데 이것이 뭔지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보시면은 각 면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 12면체의 주사위가 있다. 한 번씩 던져가지고 윗면에 적힌 수를 관찰을 해보자 그랬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수. 자, 1부터 12까지, 그쵸? 1부터 12까지가 적혀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는 1부터 12까지 모든 숫자 아닐까요? 그치? 자, 이번에는 3의 배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3, 6, 9, 12. 물론 3의 배수가 15, 18, 21 많이 있지만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주사위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만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번엔 5의 배수다. 5의 배수 5와 10 두 가지. 15, 20, 25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사위에 12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5와 10 두 가지. 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는 것도 우리가 집합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두 개를 섞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를 읽다 보면은 사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머, 누가 물건을 훔쳐갔나? 뭐 사고가 났나? 이런 사건이 아니고 수학에서 얘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제 사건이란 얘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12면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윗면에 적힌 수를 관찰할 때 모든 사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S라고 하자. 뭐냐면 이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수, 그쵸? 그다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러면 사건 S, 모든 일,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세보면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1부터 12까지. 괜찮아요? 사건 A가 일어난다. 무슨 일이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셌죠? 4가지. 그래서 4 이렇게 써있네. 사건 B가 일어난다. 5의 배수를 사건 B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5나 10 두 가지. 괜찮으세요? 요렇게 일어난대요. 자,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6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4가지 있었고 4가지 있었고 2가지 있었고 합치면 6가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자, 여기까지는 약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실제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 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새빨갛게 왜 이래? 미안해요. 새빨갛게 표시를 해보자. 일반적으로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겹치지 않을 때 우리는 2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시면 된대. 그게 합의 법칙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자, 친구의 생일 선물로 줄 책을 한 권을 고르려고 하는데 시집이 5개가 있고 수필집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권을 고른대요. 그럼 결국에는 뭐야? 시집 5개, 수필집 4권. 그러면 다 해서는 몇 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9권이 있는 거잖아.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9개가 되겠죠? 9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시집 5개랑 수필집 4개를 더하는 거지. 합의 법칙으로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시집이 5권이 있는데, 그쵸? 수필집은 4권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뭐야? 시집이면서 수필집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책이 있겠냐는 거야. 여긴 다 시집만 있고 여기는 다 수필만 있어요. 그럼 얘랑 겹치는 책이 없겠죠. 그러면은 2개를 더해가지고 9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괜찮으려나? 예, 넘어가 볼게요. 합의 법칙은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만 이렇게 법칙이라고 주어져 있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이제 써왔던 거, 생각해왔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곱의 법칙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 푸는데 이제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헷갈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다라는 거. 곱의 법칙!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 특산 떡인 무지개떡, 꽃쌈병, 만개떡과 한지로 만든 육각기둥 모양, 원기둥 모양, 용기가 있다. 다 해가지고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 종류의 떡을 골라야 되겠지? 한 개의 용기에 담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떡을 어떤 걸 고르지 생각해야 되잖아. 떡을 고르는 경우가 3가지죠. 그러니? 그러면 용기도 골라야 되잖아요. 용기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예요. 괜찮아요? 3가지, 2가지. 그럼 3가지 종류의 떡을 만약에 3개 중에 하나 무지개떡을 골랐다. 그럼 걔를 이 용기에 넣는 방법과 이 용기에 넣는 방법 2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꽃쌈병을 골랐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걔를 여기에 넣을 것인가 여기에 넣을 것인가 2가지.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개떡을 골랐다 여기에 넣을 것인가 여기에 넣을 것인가 2가지. 합이 6가지. 그러니? 자, 6가지가 나오게 된 이유는 떡을 3개 중에 하나를 골랐고요. 그쵸? 자, 곱의 법칙 설명드려볼게요. 떡을 3개 중에 하나를 골랐고 각각의 떡에 대해서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6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괜찮겠니? 얘가 곱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떡을 고른다 3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떡에 대해서 용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6가지 해도 되는데 떡이 3개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 3가지. 용기는 2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2가지. 세트로 떡도 고르고 용기도 골라야 되니까 세트네. 세트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네. 곱하면 6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괜찮으실까요? 자, 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2개의 사건, 떡을 고르는 사건과 용기를 고르는 사건 2가지가 있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래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떡이 3가지.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 그러니까 그릇을 고르는 경우가 2가지.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고 바로 사건 B를 골라서 떡을 용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잇따라 일어나잖아요. 잇따라. 사실은 이 표현보다는 동시에 또는 세트로 이런 표현 훨씬 많이 써요. 일어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2개를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를 얻을 수가 있대. 괜찮겠니? 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민영이가 친구들과 함께 학급 알림판을 꾸미기 위해서 5종류의 색 도화지와 4종류의 장식 리본. 나왔다. 5종류의 색 도화지, 4종류의 장식 리본을 준비했대요. 색도화지와 장식 리본을 각각 한 종류씩 고르래요. 색도화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경우가 5가지겠지? 그 다음 장식 리본 중에서도 또 하나를 골라야 돼. 4가지겠지? 동시에 벌어져야 되지?
색도화지 하나만 고르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답답하겠지? 색도화지 하나 고르고 바로 장식리본 골라야 돼요. 세트로 동시에 2개를 곱하면 20가지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배워봤어요. 봤더니 별거 아니야. 쭉 늘어놓고 다 합쳐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합의 법칙이고요. 이쪽 그룹에서 하나를 고르고 저쪽 그룹에서 하나를 고르고 2개를 이제 동시에 세트로 골라야 되는 경우는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니까 해보니까 아직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 자, 우리를 매기는 첫 번째 유형을 지금 볼 건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기죽지 마시고 2번, 3번 더 풀어보시면 돼요. 얘는 왜 교과서에 하필이면 이런 거를 예제로 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출판사도 다 그런데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얘들아. 잘 안 되면 쿨하게 넘어가서 여기를 먼저 풀어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해보고 다시 와서 요걸 하시는 거예요.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교과서 265쪽 예제 1번. 예제 1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야. 약수의 개수? 200의 약수의 개수면은 1, 2, 3은 안 될 것 같고 4, 5, 6은 안 될 것 같고 8, 10, 12. 12가 뭐는 10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빠짐없이 다 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셀 수는 있어요. 매의 눈을 가지고 셀 수 있는데 1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2번 내가 구한 답이 이제 빠짐없이 다 구한 건지가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전문적인 방법, 수학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의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200에 쫙 이제 분수를 만들어서 분모에다 이 숫자를 딱 넣었을 때 이게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래야 200의 약수가 되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1은 되고 2는 되고 3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200 안쪽에 지금 나누어 떨어져야만 약수인데 200이 3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200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소인수 분해할 거야. 뭐냐면 소수로 분해를 해볼 거예요. 최대한 이제 나눠가지고 200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뭔지를 확인할 거야.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다짜고짜 얘를 소인수 분해할 거예요. 풀이에도 보시면은 소인수 분해해라 이렇게 나와있어. 초보자들이 보고 약수의 개수 구하라는데 소인수 분해 왜 하지? 약수를 왜 안 구하지? 왜냐면 200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뭔지를 파악해 보려고. 괜찮겠어요? 얘를 분해하겠어요.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2. 기억나? 중학교 때 했던 방법. 2. 그 다음에 5. 2가 3개, 5가 2개. 이렇게 이제 분해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200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내가 나눠보는 거야. 10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럼 여기 2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 보이지? 착한 사람 눈엔 보인다? 이게 2 곱하기 여기 때문에 2가 하나. 2가 3개 들었어. 그다음에 2 곱하기 5기 때문에 5가 하나 해가지고 5가 2개 들었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분해하셔도 되고 요렇게 분해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분해를 해봤더니 200이 2를 3개 가지고 있고 5를 2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약수를 구하기,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2를 4개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 분모에 2가 하나 남지. 아니면은 2가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이건 어때? 괜찮지. 여기다 만약에 3이 붙으면 안 돼.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2가 3개, 5가 2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2는 하나도 안 넣고 5만 2개 넣으면 어때? 2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건 1이라는 얘기거든. 1 곱하기 25 하면 이건 25라는 얘기거든. 약분되죠. 여러분. 예, 약분돼요.
잠시만요.